그다음에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이번 주 금요일 수업 없기도 하고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아마 숙제가 제대로 나갈 거야. 그러면 다음 주 수요일 수업 이후로 나가는 숙제 매일매일 분량에 대해서는 네가 이제 사진 찍어서 그 카카오톡으로 선생님한테 보내주시면 되고. 요새 친구들끼리 카카오톡 잘 안 쓰지? 요새 애들 DM 쓰던데. 자, 그래서 일단은 수업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뭐 얘기할 거는 선생님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은 네가 수학적인 재능이 엄청 뛰어난지는 아직 난 잘 몰라. 뭐 선생님이 하루밖에 안 봤기 때문에 섣불리 얘기하는 건 무리가 있긴 한데, 근데 뭐 선생님 생각에는 뭐 그렇게 뭐 포항공대 카이스트 갈 만큼 뛰어난 것 같진 않긴 해. 그런데 충분히 잘 할 수 있는 자질은 가지고 있고 공부하는 방법이 조금 앞으로 네가 해야 되는 고등학교 수준의 공부를 하기 위한 그런 기본적인 바닥을 다지는데 부족한 공부 방법이긴 해. 이긴 해서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계속 수정을 해 나갈 건데 거기에 대해서 핵심이 되는 게 연습장. 그래서 앞으로 숙제하면 거의 선생님이 연습장에 제출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어떤 스타일의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해보면요. 자, 선생님이 아마 다음 주부터 제대로 숙제할 것 같은데 그때도 이 문제집에 요렇게 생긴 개념 익히기 한 번 더 확인 요렇게 바로 밑에 내려오는 문제를 선생님이 편의상 A 스텝, 스텝 1이라고 적혀있지 얘는 심지어 맞지? A 스텝이라고 부를 거고 이 친구가 스텝 2, B 스텝이라고 보통 부르게 돼요. 그치?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요정 밑에 이렇게 나와 있는 친구들이 있고요. 그리고 얘는 파워라서 요게 끝나면 바로 단원 메모리로 들어갔거든. 선생님이 보통 중학교 과정에서 너네한테 마인드 시키는 문제집은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너도 2학기 때부터는 이 친구를 하게 될 텐데 이 친구도 동일하게 이 문제집은 문제 전용 문제집이라서 A 스텝이 없고 바로 B 스텝이에요. 요게 얘랑 나이도 좀 비슷해. 그래서 편의상 얘 지금 심지어 문제집이 두 종류지. 그치? 체크가 있고 개념 유형이 있는데 체크 개념 문제집 같은 경우는 A 스텝이 있고 B 스텝이 있잖아. 그럼 아마 선생님이 다음 주쯤 되면은 스텝 2, 스텝 3 문제를 1과부터 다 다시 풀어가고 있고요. 여기는 마찬가지로 스텝 1, 2로 나눠져 있죠. 체크는 맞지? 그러면 스텝 체크 이거 개념 드립 같은 경우는 아마 이 친구 그냥 스텝 1, 2를 전부 다 다시 풀어보려고 할 건데 요거는 앞으로 하면서 네가 좀 익숙해져야 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게 선생님이 좀 요구하는 게 좀 복잡하거든. 그래서 숙제하는 순서가 보통 어떻게 되냐면 체크 진도 교재부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문제를 풀 때 항상 뭐냐면은 앞전에 선생님이 채점해 준 거 중에 틀린 게 있을 거란 말이지. 그 틀린 거부터 먼저 합니다. 틀린 거 먼저 하고 그래서 틀린 거 먼저. 뭐 다음 주는 당장은 틀린 게 없겠지. 이번 주 숙제는 없으니까. 틀린 거를 체크 진도 교재 먼저 하고 개념들을 하고 그리고 개념 유형에서 개념편 하고 파워하고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틀린 거 다 고쳤으면 이제 이어서 푸시면 돼요. 푸는 순서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들어가시게 될 거예요. 알겠지? 그리고 모든 문제는 연습장에 푸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자, 네가 다음 주에 숙제를 시작하게 되었다 라고 했을 때 뭐 사실 이번 주부터 숙제 내도 되긴 한데 그래도 조금 더 익숙해지라고.
자, 만약에 네가 첫 번째 친구 무한소수를 모두 찾으세요라는 문제란 말이야. 그지? 그러면 연습장에다가 이거는 선생님이 연습장에 실제로 적어줄게요. 예를 들어서 다음 주 수요일이 3월 6일 이제 그럼 3월 6일 날 수업하고 나면은 3월 6일은 수요일이라서 네가 숙제가 없는 날이거든. 나중에는 3월 6일 날 숙제를 다 내고 갈 거예요. 수요일 날 내고 가면 7일 날 네가 찾아가면 되고 선생님이 낮에 채점 해놓으면 오후에 네가 뭐 학교 마치고 집에 가면서 찾아가도 되고. 그러면 3월 7일 내가 숙제를 하겠다. 3월 7일 목요일 숙제를 시작하겠다. 그러면 날짜를 일단 적으시면 되겠지. 그리고 네 나름대로 알아볼 수 있게 이 친구 지금 나는 이 뒤에다가 체크 개념 숙제 한다. 요래야 선생님이 네가 뭘 했는지 알고 채점을 해줄 수가 있겠지, 그지? 이렇게 하고 지금 몇 페이지야? 10페이지. 하겠다. 그럼 1번 딱 적고 요까지는 그냥 알아보기 쉽다라는 표현이고, 그지? 1번 문제를 풀겠다. 그러면 다음 보기에서 무한소수를 모두 찾으세요라고 했어. 맞지? 보기에 총 몇 개가 있지? 6개가 있어요. 맞나? 그러면 지금 1번 같은 경우는 니은, 미은, 비읍이 무한소수입니다. 맞지? 너무 눈에 대놓고 보이잖아. 맞아 아니야? 이거는 사실 뭐 바보 아니면 틀리기가 힘들지. 이런 케이스는 그냥 답만 적으셔도 돼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5번 문제를 풀 때가 되었다. 뭐 사실 위에 것도 마찬가지야. 순환소수 표현 같은 경우는 뭐 아닌데 2번 하자. 2번. 자 2번 문제 풀겠다. 자 2번 문제부터 읽어볼까요?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그리고 정답은 몇 개? 2개. 옳지 않은 게 몇 번이랑 몇 번인가요? 1번하고 5번. 자 그럼 1번은 왜 옳지 않나요? 16분의 3은 유리수가 아니다라고 되어 있어서. 근데 그게 왜 옳지 않은데? 선생님은 항상 이렇게 물어. 그래서 애들이 좀 당황해야지. 답 아니에요. 아, 그 왜 답인지 알아야 될 거는 그게 왜 틀렸는데? 뭐? 16분의 3은 유리수지? 네. 선생님 유리수라서 유리수 아니라서 틀렸다고 했으니까 걔는 옳지 않아요. 그럼 내가 물어. 그게 왜 유리수인데? 16분의 3. 그거랑 유리수랑 무슨 상관인데? 그때 뭐가 필요해? 여기 적어 놓으면 더 좋고 연습장에 아니라도 선생님이 이렇게 질문을 날렸을 때 네가 대답할 수 있어야 돼. 뭐? 유리수는 뭘 유리수라고 해? 그 분모하고 분자가 자연수일 때. 랑은 조금 달라. 정수라도 상관없거든. 그리고 서로서인 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뭐라고 표현해 줬냐면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가 유리수다. 그래서 분수니까 유리수입니다. 왜? 유리수는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니까요. 라고 대답할 수 있게 문제를 풀어와라. 가능하면 여기다가 적어주면 좋지. 유리수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까지 적을 필요도 없어. 선생님이 요것만 봐도 알고 풀었구나 라는 게 인지가 되잖아. 또 네가 이렇게 적으면서 한 번 더 공부가 되겠지. 맞아 아니야? 그런 의도 때문에 연습장에 그렇게 풀어오시라는 거예요. 한 개만 더 해볼게요. 5번도 지금 옳지 않다 그랬지? 몇 분의 몇? 12분의 3을 소수로 나타내면 무한소수다. 12분의 3이지? 을 소수로 나타내면 무한소수래요. 맞아요? 틀려요? 틀렸어요. 왜요? 12분의 3은
약분을 했을 때 4분의 1이고 4분의 1은 응. 소수로 나타냈을 때 0.25니까. 아, 0.2니까. 0.1. 요렇게만 적어줘도 알고 풀었구나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항상 요런 걸 적는 연습을 시키기 위해서 연습장에 풀고 연습장에 검사하겠다는 얘기야. 아무 근거도 없이 답 적는 문제가 있을 순 있어. 왜? 뻔히 지금 밑에 봐라. 3번 4번도 좀 찍어서 간단히 나타낸 거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세요. 3번 문제 볼게요. 3번 문제 딱 봐도 답이 있잖아. 그런데 3번 문제도 선생님이 잔소리를 합니다. 뭐? 저 동그라미 2번 답이 아니지. 잘못 나타냈다는 얘기지. 네. 그 친구 소수 뭔가요? 1.61611입니다. 맞나요? 네. 점점점는 그 틀렸잖아. 네. 왜 틀렸는데? 1에다가도 그거 위에 이래 다가도 요렇게 네가 적어 주셔야 된다. 알겠지? 연습장에 풀어라는 얘기는 이런 걸 적어가면서 한 번 더 이 개념을 확실하게 하면서 풀어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숙제는 모든 숙제는 연습장을 기반으로 제출을 하게 되고요. 너는 지금 선생님이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커리큘럼이랑 조금 다른 커리큘럼인데다가 3월에 지금 3월 다 돼서 수업을 시작하면 좀 늦게 시작한 거거든. 시간적으로 여유가 많진 않아. 그래서 연습장에 이렇게 적고 만약에 거기 답 안 적혀 있는 게 있으면 책에도 답을 적으시면 됩니다. 나중에는 B스텝쯤부터는 처음에 풀 때는 연습장에만 풀려. 책에 답도 못 적게. 2번, 3번 풀릴 거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문제집을 2권밖에 안 쓰는 거야. 2권도 사실 그거를 다 애들이 보통 쳐내지는 못하거든. 좀 열심히 해야 쳐낼 수 있지. 이런 식으로 앞으로 연습장에다가 이렇게 적어 나가시면 돼요. 알겠지? 이런 거를 해본 적이 없어서. 왜냐면 특히나 이제 뒷파트 오늘 지금 복습 한 번 더 할 파트 같은 경우는 지수 파트란 말이지. 단항식의 계산. 특히나 연습장을 예쁘게 쓰는 게 중요한 파트인데 그걸 연습을 하나도 안 했더라고. 풀었는 거 보니까. 그래서 더 헷갈리고 더 꼬이는 거야. 수식이 필요한 파트 같은 경우는 수식을 얼마만큼 많이 써봤는가가 말이 웃겨 보면은 진짜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 돼서 잘하는 애들 보면 수식 별로 많이 안 써. 한두 줄 몇 개 계산하고 답 줬거든. 걔네들 그 이전에 수없이 많이 써봐서 자기 머릿속에 있는 칠판에 그게 다 적혀 있거든. 그래서 안 쓰는 거야. 그게 안 되면 써봐야지 본인이 손으로 계속. 그래요. 이런 식으로 숙제를 진행을 하시면 돼요. 알겠지? 조금 이따가 선생님이 한번 연습을 시켜볼 거예요. 뭐 여기다가 1번부터 이렇게 좀 시켜볼 거거든. 그거는 조금 이따가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일단은 인거에서 개념적인 내용이 뭐 그렇게까지 부족한 부분이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엄마가 걱정하시는 만큼은 아닌데 물론 확실한 거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긴 하다. 뭐 생각 외의 부분에서 네가 꼭 필요한 부분, 예를 들어서 유리수 뭐예요? 유리수가 뭐예요?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그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거든? 근데 애들이 그걸 잘 몰라. 근데 그거는 사실 뭐 정규 1, 2등 하는 애들도 뭐 그런 거는 대답 못하는 빈 부분이 있는 애들이 있거든 분명히. 그래서 그거는 차츰 채워 나가면 되고. 오늘은 2과 지금 네가 2과까지는 다 풀었어. 지금 단항식 계산이 개념, 유형, 파워만 뒷부분 조금 덜 풀려있거든. 그래서 이 부분 선생님이 실제로 또 연습장에 어떻게 써야 되는지 요 파트로 이제 이따가 연습할 거거든요. 여기다가 연습장 쓰는 연습 하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지수법칙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제 지수법칙이야. 지수법칙을 배우기 앞서서 우리가 그 전에 배웠던 지수에 대한 간단한 복습이 필요하겠지.
x 제곱이 무슨 말이에요? x를 두 개 곱한 거예요. 그렇지. x가 두 번 곱해져 있다 라는 표현이란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번 과에 배우는 거는 요런 친구들끼리 계산하는 걸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지? 그래서 요렇게 돼 있으면 이제 어떻게 하라고 배웠어? x 그 제곱끼리 곱한다. 제곱끼리 더한다. 더한다. 왜 더하는 거야? x가 두 개 있는 거하고 x가 세 개 있는 거. 있는 거라는 표현보다는 곱한다는 표현이 조금 더 예쁘긴 하지. 두 번 곱해져 있는 친구, 세 번 곱해져 있는 친구 곱할 거니까 다섯 번 곱해진 게 되잖아. 그지? 그래서 더하게 하는 거야. 이렇게 돼 있으면. 곱해야죠. 그 안에 제곱 왜? 얘도 마찬가지. 세 번을 세제곱이라는 얘기는 이걸, 이거 뭐야 이거. 이걸 세 번 곱하겠다는 얘기지, 그지? 그러니까 당연히 토탈 6개가 곱해져 있는. 2개가 3번 있으니까 그걸 우리가 곱하기 한다고 배웠었지. 나누기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으로 지수 법칙을 배웠단 말이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번 문제를 푼다. 지금 옆에 이렇게 적어놨지. 요런 게 연습장에 다 계산이 된 상태로 있어야 되겠다. 요거 잠시만 빌려갈게요. 네가 연습장에다가 문제 적고 그럼 이게 얼마예요? 아니 내가 나중에 숙제할 때 말이야. 이거 얼마예요? x의 6제곱이요. 요렇게 적어놓고 요렇게 요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연습을 하셔야 된다. 요런 디테일들은 사실 네가 편한 대로 해도 돼. 뒤에다가 x 적어놔도 되고 아니면 뭐 문제에 적혀있는 그대로 이렇게 적은 다음에 아니고 x 육승 이래 적어도 되고 상관없어. 근데 선생님이 요구하는 건 뭐냐면은 정확하게 네가 1번부터 5번까지 다 확인했고 아닌 걸 확인했는가 이게 왜 답인지 선생님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가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게 연습생이거든. 그래서 보통 애들이 어떠냐면 얘가 답 몇 번? 3번이요. 왜 3번인데? 곱했어요. 왜 곱했는데? 곱한 거 아니에요. 간다고. 알겠지? 그런 것 때문에 연습장을 좀 신경 써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토대로 기본적인 이것저것 막 섞여 있는 다방식 계산을 배운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거 들어가면서 더더욱 네가 연습장에다가 수식 계산을 예쁘게 하는 게 본격적으로 필요해진다는 얘기지.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여기다가 아무것도 안 적혀 있는 상태에서 답이 적혀 있는 거 보니까 아마 연습장에 좀 계산해서 풀지 않았을까? 그런 게 사실은 다 기록이에요. 이 공부하는 기록. 그래서 선생님은 집에 항상 다 쓴 연습장을 모아두세요라는 걸 추천하는 이유가 그거 중에 하나고 얘가 그만큼 공부 열심히 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숙제할 때 반드시 그래서 뭐지? 뭐 이딴 식으로 쓰면 안 돼. 이거를 다 연습장에다. 그래서 보통 선생님이 연습장을 반 적으라 그랬지. 그만큼 폭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네가 여기다가 연습장 문제 적고 이제 밑에다가 이걸 다 계산하는 거야. 그러면 불러보세요. 마이너스 8 곱하기 y 세제곱. 이거 x예요. 선생님이 이렇게 쓰니까 곱하기랑 되게 헷갈리지. 아니 이렇게 쓰면 또 애들이 괄호랑 헷갈려해. 그래가지고 x 세제곱 y 세제곱 그 다음에 곱하기 4분의 1. 요거 같은 경우는 요렇게 내리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요럴 때는 는 이렇게 적어주는 거야. 여기서 여기는 굳이 적을 필요는 없었던 이유가 요 위의 식으로 이미 완성된 방정식 뭐 그건 나중에 어쨌든 간에 이렇게 돼서 그 다음 계산 뭐 할 거예요? 8하고 4를 약분을 하고 x 위에서 약분하겠다. 네. 요런 식으로 네 생각을 적어줘라. 그래야 네가 어딜 잘못 알고 있는지 선생님이 정확하게 빠르게 캐치가 되겠지. 그럼 그 다음 줄에 뭐 적을 거야 이제?
x 세제곱하고 x 4제곱을 약분한 뒤에 이거 x a예요. 아 b고요. x 세제곱을 없애면 3하고 x 답에 x 6제곱 분의 y 거니까 3하고 6을 더한 x 9제곱하고 y가 위에 있으니까 y는 2제곱으로 해요. 에서 네. 에서 네.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하면 수식이 예쁘게 안 나온단 말이지. 네. 그래서 선생님이 보통 뭘 권하냐면 요런 문제 풀 때는 선생님이 뭘 권하냐면 이게 통째로 넘어가면 뭐가 돼요? 아 곱하기. 그렇지. 그 다음 이 친구 통째로 넘어오면 뭐가 돼요? 나누기. 요때는 반드시 괄호 치는 거를 생활화 해주셔야 돼요. 나누기이기 때문에 곱하기 역수는 바로 되지. 요런 디테일한 식을 잘 쓰기 위한 여러 가지 팁들을 선생님이 가르쳐 준다는 거지. 그래서 더더욱 쓰시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지? 요렇게 되면은 이제 네가 바로 가 나오는 거지. 요게 식 쓰는 거거든. 요런 식 쓰는 거를 좀 연습을 시킬 거야. 되겠지? 식을 얼마만큼 네가 목적이 있단 말이지. 문제를 풀 때 뭐 이런 문제 자주 보자. 어떤 식에다가 이 친구를 더해야 되는데 잘못해서 뺐대요. 그래서 답이 마이너스 5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가 되었대요. 그래서 바르게 계산한 답을 구하세요. 거든. 그러면 이런 것도 이렇게 뭐 간단하게 문제는 간단하게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상관은 없어. 수식이 문제면 수식을 일단 적고 해야지. 근데 얘는 뭐 한글 문제니까 굳이 안 적어도 되고. 그래서 처음에 뭐라 적을 거야? 어떤 수 곱하기 어떤 식에서 잘못해서 얘를 뺐지. 요럴 때 괄호 잘 붙이는 연습까지 시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 친구를 괄호를 통째로 잘 넘길 수 있는가? 이런 중간중간 디테일들 누락되지 않고 잘 쓰는가? 이 같은 경우는 넘어가면 이거 통째로 마이너스가 넘어가면 통째로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플러스는 굳이 괄호를 쓰실 필요가 없겠지. 그리고 나서 하나씩 계산 잘 하는가? 요런 게 요런 데서 다 드러난다. 그러면 여기서 보통 실수하는 애들은 여기서 더 적고 끝나지. 그럼 안 되지. 뭐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바르게 계산한 답을 구하세요 그랬거든. 그럼 이제 여기에서 원래 뭐 하려고 그랬었어? 요 친구를 더하려고 그랬었지. 요거 같은 경우도 지금 더하기이기 때문에 사실 굳이 괄호 안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 괄호 도 또한 적재적소에 잘 쓰는가? 뭐 이런 거까지 다 연습을 시키려고 이렇게 놨고 이게 답이 되겠지. 이렇게 연습장에 정돈해서 또박또박 잘 쓰는 그런 친구 연습 그런 것까지 시키기 위해서 이런 걸 시키는 거고요. 보면은 계산할 때 중간중간에 뭐 실수 나오는 거 물론 있죠. 있고요. 단순 계산 틀리는 것도 뭐 있고, 뭐 단순하게 뭐 내용을 모르는 게 있을 아마 활용 같은 거 들어가면 내용을 모르는 게 있을 수도 있었겠지, 맞지? 그래서 지금부터 뭐 해볼 거냐면
요런 이제 선생님이 간단하게 얘기해 준 걸 토대로 네가 실제로 숙제하는 연습을 해볼 거야. 숙제하는 연습을 하면서 당연히 네가 모르는 내용까지 선생님이 좀 파악을 하고 싶겠지. 혹은 네가 잘 틀리는 내용을 파악하고 싶을 거고, 그지? 그래서 마침 문제집을 가지고 왔으니까 36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 다 풀면 시간이 부족할 것 같으니까 36페이지만 37페이지 9번부터 시작해서 23번까지 연습장에 예쁘게 한번 풀어봅시다. 그래서 풀어보고 또 네가 연습장을 잘못 쓰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밑에다가 쭉 일어서 번호만 쓰시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숙제를 낼 때 항상 하는 얘기가 뭘 모르겠고 어디까지 알겠고 어디까지 해봤고 이런 거를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그거거든. 예를 들어서 10번 한번 볼게요. 10번 마무리가 안 됐어. 왜 마무리가 안 됐지? 답이 계산한 마지막 답이 이렇게 안 나와서. 면은 맨 위에서부터 본인이 잘못한 게 없는지 확인하셔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참고로 이거 원래 마이너스였거든? 네. 맞나요? 아닌 것 같은데? 뭐지? 아, 이거를 자, 안 되겠다. 이걸 줘. 이거요. 자, 계산했는 게 통분을 했나봐. 네. 지금 통분이랑 플러스 마이너스를 한 번에 했거든. 그지? 그래서 문제 없고. 그다음 계산 편의를 위해서 마이너스를 안으로 집어넣었지 지금. 하면서 또 문제는 없어요. 쉽게 얘기하자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분모에 2 곱해줄 거기 때문에 문제에 전부 다 2를 잘 곱해줬고요. 뭐 이런 경우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괄호 누락되면서 좀 틀리는 케이스도 있는데 일단 여기서는 그런 문제는 없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계산을 했지. 이 친구 계산해서 나왔고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였어? 물어보는 문제가. x의 개수와 상수함의 합은 x의 개수와 상수항의 합을 적으라 그랬거든. x의 개수는 얼마고 상수는 얼마인데? x의 개수는 1이고 상수함은 6분의 5. 라서 틀렸지. 이 부분 계산이 디테일하게 안 들어가 있어요 지금. 왜 상수항은 6분의 1을 감안을 해서 줬고 x의 개수는 안 적었을까? x의 개수잖아 심지어. x의 개수는 얘 얘기하는 거 아니야? 아, 네. 마이너스 19요. 더 아니지? 얘도 마이너스 6분의 19지. 왜 상수는 6분의 1을 감안했는데 이 친구는 감안 안 했을까? 모르는 건 아닐 텐데 이게. 그래. 물론 이런 거는 볼 때마다 좀 꼼꼼하게 보시는 연습을 해야 돼. 그건 뭐 방금 거 같은 경우는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 네가 아예 상수도 6분의 1을 안 봤다면 얘기가 달라요. 그거는 뭔가 네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 그런데 왜 얘만 보고 쟤는 안 보나? 나중에는 그게 계속 안 고쳐지면 선생님이 다른 방법을 쓰긴 해. 뭐? 전체 6분의 1을 6분의 얼마, 6분의 얼마로 다 뜨더라. 근데 그게 최종적인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네가 그냥 잘 보시는 게 제일 좋죠. 자, 요거를 지금 첫 번째는 요거를 안에 좀 집어넣으셨나봐. 이게 조금 이상한 게 있으면 지우고 쓰세요. 지우기 없나요? 있는데 하고 여기가 지금 되게 좁거든. 뭐 때문에 이렇게 좁아졌는지 잘 모르겠어 선생님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마이너스까지 안으로 다 집어 넣으신 것 같아요. 괄호 푸는 과정에 문제는 전혀 없었고 곱하기 나누기 변하는 과정도 문제가 없었거든. 그 다음에 이제 통분을 하시고 싶었나봐. 아닌가? 아 저걸 먼저 계산했구나.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더더욱 연습장에 써서 연습장에 검사 맡으랍니다. 요 친구 지금 약분을 한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얘랑 얘랑 계산해서 여기가 뭐로 적었냐면 마이너스 2분의 3x 제곱인데 얘랑 곱해서 마이너스 2분의 3x 제곱 틀린 거 없고요. 그 다음 마찬가지 얘랑 계산해서 약간 좀 뭐 나쁘진 않은데 뭐 큰 문제는 없는데 혹시나 계산 실수 나올 수도 있으니까 좀 따로 계산을 해봤으면 좋지 않을까 하고 그건 문제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거 똑같네 없어졌어 표시까지 다 했어. 물론 이 친구 지금 눈도 좀 누락돼 있긴 한데 뭐 그거는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 다음에 얘를 이제 계산하려고 통분까지 했어. 대 여기서 질문 더하면 얼마예요? 10분의 8x 마이너스 10분의 그거 돼야 되는데 본인은 10분의 13xy래요. 그래놓고 답이 없대요. 심지어 여기 보면 알지? 여기에 10분의 8xy가 있어요. 분명히 약분하면 있어 없어? 정작 틀리기 쉬운 부분에서 안 틀리고 더하기를 틀리는 거는 선생님들이 들 수 있는 부분이 없다. 그거는 그냥 네가 매번 문제 풀 때마다 한 문제 한 문제 안 틀려야지 라는 노력 말고는 뭐.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오늘 시켜본 바로는 물론 이제 뭐 잔소리를 하지만 한도 끝도 없지. 지우개로 좀 지워라. 조금 간격을 좀 넓게 띄워서 써라. 뭐 한도 끝도 없는데 뭐 선생님이 봤을 때는 납득 가능한 수준에서 틀리고 있고 납득 가능한 수준으로 수식을 쓰고 있고 여기서 틀리는 거는 대부분 조금 매일매일 숙제를 안 틀리는 연습을 하셔야 될 것 같아. 근데 그거는 선생님이 시켜주지는 못해요. 왜? 이건 뭐 방법이 없는 거잖아. 어려운 건 실컷 잘해놓고 더하기 빼기를 틀려. 5 더하기 3이 13이라 그래. 그거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지. 이거 모르는 게 아니잖아. 순간 어려운 거 다 끝났으니까 집중력이 흐트러진 거야. 그지? 그런 부분은 선생님이 도와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 거는 결국 어디서 해야 되냐면 집에서 매일 숙제를 안 틀리게 해야 되겠다.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뭐 수식 쓰는 것도 나쁘지 않고 뭐 큰 문제가 있어 보이진 않는다. 그냥 걱정하시는 게 뭐 크게 문제 되진 않는데